안녕하세요, 김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은 참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파괴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바라는 게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좋은 만남이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좀 더 많이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돌아보면 항상 우리 주변에 좋은 만남들이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고 뭔가가 피폐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내 주변에 어떤 만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신호와도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을 조금 이렇게 지속해 나가기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쉽게 말해서 손절해야 되는, 인연을 빨리 끊을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 또한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만남의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리더십 있어 보이고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하는 나는 좀 편하기도 해요. 내가 신경 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만남이 혹여나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반드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욕구의 중심에 맞춰서 흘러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금 내 시간을 할애해서 조율도 하고,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보도 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조율을 해야 되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만남 자체를, 안 될 것 같아 라고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요,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냐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반면에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실 상대방의 의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춰서 결정해 버리는 것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일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아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요, 빨리 지나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을 써버리는 경우도 자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을 맞닥뜨리면요, 이런 분들은 절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화를 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공감을 해주면 이 대화에서 내가 진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의 험담이나 혹은 상대 탓을 하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없는 곳에서 또 나의 탓을 하거나 또 나의 험담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문제를 마주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요, 합리화를 시키거나 혹은 회피를 해버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좀 유리한 쪽으로 포장해 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닌 상대방이 탓을 하거나 상대방이 험담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보면은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예요. 나를 주변인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할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써야 될, 에너지를 써야 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인으로 대해진다라는 것을 느껴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3자가 생기는 모임이라든지 만남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확연히 구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써야 될 대상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좀 더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어떤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에너지의 쓰임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나를 좀 주변인 대하듯이 하게 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좋은 상황이겠지만, 의도치 않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물론 어떠한 판단의 시선을 갖고 구분을 해서 절교를 하십시오, 손절하십시오,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남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남 중에서도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만남이 분명히 서로에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성은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 만남을 무조건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내가 좀 피폐해지면서까지도 만남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때로는 조금은 용기를 발휘해 보시기를 응원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좋은 만남과 인간관계를 위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의 영상도 만약에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만남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따뜻한 햇살 같은 기운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I am next to you.